지난 시간에서 200페이지로 갑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한 의사표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3억에 팔겠다고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도 3억에 팔겠다.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는 다르다, 그죠? 즉 형식적으로는 양자가 뭐요? 일치합니다. 불일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요? 타인으로부터 쏘가서 뭐요? 얘가 또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했다. 타인으로부터 뭐요? 협박당해서, 그죠? 강하게 협박당했다, 그죠? 그래서 강박당해서 이 같은 3억에 팔겠다는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했다. 즉, 외형적으로 일치하지만 의사결정 형성 과정에 타인의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 그죠? 이를 하자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개념을 먼저 보고 조문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개념.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될 의사표시가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부자유 상태에서 행위적 의사표시를 하자 있다 그럽니다. 그것이 뭐야? 쏘가서 이와 같은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했던 뭐야? 강박당해서 이와 같은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했던 자신이 뭐야? 결정한 의사대로 팔겠다 표시는 있었죠, 그죠? 그래서 셋째 줄 마지막에 외형적으로 일치 동으로 일치. 즉 의사표시는 겉으로는 일치합니다. 문제는 뭐야? 그래서 의사결정 자유가 침해되었다, 그죠? 그 점에서 취소를 할 수 있게끔 올라갑니다. 조문 1항 사기나 강박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게 2항이요. 사기 강박은 주로 여기서 묻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가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그럼 어디다가 밑줄 꺼야 된다 그러세요? 알 수 있을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몰랐더라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3자 보기 전은 다 똑같습니다. 자, 개념 갑니다. 싼 거로 2번에 1번 사기요. 사기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뭐요? 갑이 타인으로부터 뭐요? 쏘가서 3억에 팔겠다는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했다, 그죠? 즉 타인의 위법한 기망에서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 착오 떠물게요. 이때 착오라는 것은 뭐예요? 쏘가서 그러며, 쏘가서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졌어. 이때 착오라는 것은 쏘가서 그러며, 쏘가서. 그래서 반대로 해서 하면 뭐예요? 열심히 쏘가 있는데 표의자가 쏘지 않았다, 그죠? 그럼 사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쏘가서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 다음 착오만 있으면 족하지. 보세요. 그 착오가 중요한 착오여야 된다. 그런 제한 없죠, 그죠? 착오의 정도는 불문합니다. 즉 착오만 있으면 돼요. 쏘가서 더 동계의 착오도 충분하다. 자, 그러면 옆에다가 여백에다가 볼게요. 앞에서 사기하고 착오는 별개라 그랬죠. 따라서 사기 취소 요건은 뭐예요? 취소 요건. 사기한 취소는 착오, 사기는 착오만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그죠? 취소. 근데 착오 취소는 그 착오 뭐야? 중요한 착오만, 그죠? 중요한 착오만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는 다릅니다.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어요. 근데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착오까지 있었다. 종료부에 착오가 있었다. 그러면 뭐요?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기는 성립하죠. 중요부에 착오가 있었기 뭐요? 착오 취소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사기 또는 뭐요? 착오 취소 아무거나, 그죠? 사기 또는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구비가 됐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근데
착오는 있었지만 중요 부분의 착오까지는 없다 그죠? 중요 부분의 착오까지는 없었습니다. 착오는 있었지만 중요 부분 착오까지는 없다. 그러면 뭐요? 이 경우는 중요한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 취소는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어디까지만요? 사기 취소까지만.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자는 별개이기 때문에 요건이 구비되면 아무나 선택적으로 그죠? 자, 그다음에 강박은 협박으로 읽으시면 돼요. 팔지 아니면 주겠다 그죠? 타일의 부당한 강박에 의해서 뭐요? 공포심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를 강박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자, 요건 쭉 갑니다. 요건에서는 제가 출제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사기작에 고의가 있을 거, 고의 동그라 볼게요. 고의. 저 고의랑서 피부적으로 느낌이 있죠, 그죠? 따라서 사기에서 취소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마지막 줄, 가실에 의한 사기, 고의 찾고요. 가실 사기는 없어요.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따라서 2단계 고의다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즉 사기가 되려면 사기작이 뭐요? 표의자를 속이려는 고의, and 뭐요? 그 속은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이 두 개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기망행위. 즉, 사기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근데 보통 사기행위는 사기자들은 아주 머리가 좋기 때문에 치밀하게 서류를 조작한다든지 정의는 뭐요? 치밀하게 내셔서 속이죠, 그죠? 그 같은 사기뿐만 아니라 뭐요? 가만히 있는 침묵 등 부작위도 사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작위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할게요. 적극적인 기망뿐만 아니라 뭐요? 여하튼 침묵 등 부작위도 사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둘째 줄, 침묵 등 부작위도 사기가 된답니다. 사기의 어떤 형식은 따지 않는다, 그죠? 적극적 사기뿐만 아니라 같은 부작위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교과서 애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배웠던 부분을 또 올려볼게요. 첫째 주에 아파트 분양업자는 그 주위에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 시설의 설치 예정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신의척상 그 사실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뭐예요? 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고지치 않는 여같은 침묵 등 부작위도 사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판례는 뭐예요? 신의척에서 뜰 수 있고 여기서도 뜰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기망행위는 뭐예요? 제한이 없죠, 그죠? 따라서 적극적 기망뿐만 아니라 침묵 등 부작위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옆 페이지 8로 갑니다. 그럼 결론. 사기를 배우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로 외우시면 되죠. 첫 번째, 왼쪽 기망해가 인정이 된다, 그죠? 그럼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이냐? 임차권 양도 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 건물에 대한 그 임차권 양도 계약 체크를 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올리도록 기억하시면 돼요. 자, 내가 타인으로부터 뭐예요?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코자 합니다. 그럼 나의 입장에서는 건물주의 임대인이 뭐요?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이냐. 그러면 기존의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계약 기간을 재연장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중요하죠, 그죠? 그럼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누가요? 양도인이 다 알아보고 나에게 알릴 의무가 있죠. 근데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부작위한 사기가 된답니다. 사기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화점이 뭐예요? 변칙 세일 등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금방 설명드렸던 판례고죠. 그 다음에 사기가 아닌 경우 상가 분양 체크할게요. 상가 분양. 상가 분양을 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까지. 그러면 요 판례입니다. 요런 표현은 여기서만 등장한 거예요. 자, 아침에 신문에 광고지가 하나 섞여서 왔다, 그죠? 보니까 건물주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뭐요? 그곳에다가 첨단 오락타운을 지어서 전문 경영인의 위탁 경영을 거서 점포를 분양받는 자에게 매달 일정액 이상의 이익을 보장하겠다, 그죠? 이 같은 광고는 사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환계약 미줄 것이든지, 교환계약, 또는 시가 미줄 것이든지, 시가. 어느 것을 가지고 외우시든지,
교환 계약이 있으면 결론 사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를 속이는 건 사기 아닙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가격은 정해진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내가 필요하면 아무리 비싼 값이라도 사고, 나에게 필요 없으면 아무리 싼 값이라도 안 사는 거죠, 그죠? 가격은 의사결정의 하나의 부차적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을 속이는 건 사기 아니에요. 자, 그럼 교환계약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중고차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를 바꾸고자 합니다. 그럼 서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되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내 차는 꼬물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죠? 내 차는 연식은 오래됐지만 엔진은 새거다, 그죠? 즉, 내 것은 고가로 평가받기를 원하고 상대방의 가지는 물건 뭐야? 싸게 평가해서 조금이라도 뭐야? 유리한 위치에서 교환을 하기로 하는 서로 대립되는 위치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물건의 가격을 뭐야? 제대로 상대방에 알릴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사기 아니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에 간섭을 한 게 아니다. 사기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아파트 뭐요? 연립주택 등의 분양 광고에서 평수를 다수 가장하는 광고는 사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그 사기를 해서 뭐요? 취소하려면 그 기망행위가 위법해야 돼요. 위법성이 있을 것. 이때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첫째 주에 배웠던 신의척입니다. 신의척. 그럼 결론 누가요?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법원에서. 따라서 신의척을 기준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계속 밑줄 긋지 마세요. 매수인이 시가보다 싼 금액을 시가라고 매도에게 말한 거죠. 시가는 사기 아니다, 그죠? 또는 매매 당시 고가가 매도인에게 환매라는 사실을 잘 아는 매수인이 이를 모르는 매도인을 부터 뭐요? 싼 값으로 사는 거. 자기 능력입니다. 정보 싸움이다, 그죠? 이런 것은 사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자, 볼게요. 갑이 자신의 토지를 왜 을에게 3억에 팔겠다고 청약했어요? 쏘가서, 그죠? 어째 표의자의 의사표시와 기망행위사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인과관계를 맺어 볼게요. 우리 시험에 딱 한번 떴습니다. 인과관계 정도는 주관적으로 족하다. 주관적. 즉, 법은 누구나 지켜야 되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객관적인 원칙이죠. 근데 이게 딱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 따라서 주관적 인과관계로 족하다. 따라서 인과관계 유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합니까? 표의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표의자의 입장에서, 그죠? 표의자 입장에서. 즉, 내가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한 게 뭐예요? 쏘가서 했다. 그 정도만 되면 족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쏘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속임수까지는 필요 없다. 주관적 인과관계로 족하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기억할게. 기망행위의 방식은 전혀 없다, 그죠? 어떤 침묵 등 부작위한 사기도 가능하다. 개별 판례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인과관계는 객관적이 아니라 뭐예요? 주관적 인과관계로 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만이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순서는 똑같아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똑같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강박행위가 있을 것. 즉, 강박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을이 갑에게 토지를 팔아, 그죠? 팔지 아니하면은 비사실을 폭락하겠다, 그죠? 집을 폭파하겠다, 자식을 뭐야? 해코지하겠다. 즉,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 행위를 강박이라 합니다. 근데 둘째 줄 표시하시고. 단골입니다. 근데 강박행위는 뭐예요? 우리 지금 취소 강박을 배운다, 그죠? 근데 그 정도가 극심해서. 체크할게요.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고 체크할게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뭐예요?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라면 그때는 뭐예요? 취소 강박이 아닌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 그래서 을이 뭐예요? 갑을 찾아가서 면제에다가 계약서를 놓고 뭐예요? 갑의 목에 어떻게 해요? 사시미 칼이 꼽혀 있다, 그죠? 죽을래, 사인할래. 이거는 의사결정 자유가 아예 없죠, 그죠? 그때는 취소 강박이 아닌 무효 강박이다. 그래서 앞에서 국제그룹이 그 그룹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강박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죠?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비진의 표시로 한번 공격하니까 뭐예요? 변호사가 진위가 뭐예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란 바가 아니다, 그죠? 즉 자신이 결정하는 의사가 지니까
정료를 결정하고 표시했기 때문에 비진이도 될 수 없다. 그럼 마지막에 방법이 요거밖에 없어요. 강박도 정도에 따라서 무효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보니까 무효가 되려면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로 해야 되는데 4는 그 정도에 이르렀다 못 이르렀다? 못 이르렀다. 찾을 방법이 없다. 그렇게 지금 못 찾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강박해가 위법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고소 고발건이 지문에 됐어요. 나머지 지문 안 됩니다. 고소하겠다 그죠? 고발하겠다. 그럼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상대방의 공포심을 당연히 느끼더라도 강박이 안 됩니다. 다만 셋째 줄 고소 고발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요? 이를 빙자해서 엉뚱한 다른 이득의 취득의 목적이 있다 그죠? 따라서 부정한 이득 취득 목적이 있다면 그때는 고소 고발건 행사 강박이 될 수가 있다 그죠? 예,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넘깁니다. 개별 판례는 2번 정도 먹게요. 우리 시험은 단골 지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판례는 각종 시험에서 기본 판례입니다. 단지 각세 서명 날인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면 결론 강박 아니란 거예요. 자, 설명드립니다. 왜 강박이 아니냐. 앞에서 어떤 게 강박이요? 우리 갑에게 토지를 팔아 그죠? 팔지 아니하면 뭐요? 비사실을 폭로하겠다, 죽이겠다 그죠? 이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안은 서명하라만 계속 요구할 뿐 서명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 이와 같은 협박이 없죠 그죠? 그래서 강박이 될 수 없다. 자, 효과를 합니다. 인과관계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요건에서는 사기에서는 뭐요? 이 부분. 그 다음에 강박에서는 뭐요? 정도에 따른 무효 취소 강박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좋고. 자, 지금부터입니다. 시험은 지금부터요. 효과. 갑이 왜 토지를 어렵게 팔았냐, 그죠? 효과.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 요건이 달라요. 첫 번째. 상대방이 표의자를 사기 강박했어요. 110조 1항입니다. 110조 1항을 다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200페이지) 사기나 강박의 의사표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앞에 제한문구 없죠? 제한문구 없어요. 따라서 뭐예요? 상대방이 표의자를 사기 강박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이자는 자기가 사기 강박했기 때문에 표의자는 당연히 원하면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표의자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안 떠요. 그래서 쌍가로 2번이에요. 쌍가로. 제3자가 표의자를 사기 강박을 했습니다. 제3자의 사기 강박. 여기서 시험 문제요. 근데 첫 번째, 상대방이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 중 제3법상의 행위 중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대표적인 게 뭐야? 재단법인 설립 행위죠. 그래서 A가 갑이 A로부터 쏘아서 뭐야? 자신의 재산을 재단에 출연했어요. 보호할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럼 이자만 포함되죠. 따라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문제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갑이 A로부터 쏘가서 을에게 토지를 헐값으로 팔았습니다. 자, 조문을 보기 전에 납니다. 나는 상식상 갑이 나에게 토지를 팔 때 A로부터 쏘가서 판다는 것을 내가 안다고 칩니까? 모른다고 치요?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을하고 A가 짜고서 그죠? 이렇게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은 나는 몰랐어요, 그죠? 그러면 난 잘못이 없죠. 그래서 원칙 차고 취소 못합니다. 근데 2항을 보세요. 언제만요? 110조 2항 다시 볼게요. 체크를 했어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어디다 체크하세요?
알았거나 단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알았거나 당연히 표현된다 그죠. 따라서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알 수 있었을 경우죠.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그죠.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반대가 뭐요? 알 수 없었을 경우. 없었을 경우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알 수 있었을 경우만 당연히 여기다 체크하시면 되죠. 알았거나 당연히 여기다 포함되니까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의 경우 상대방이 의사표시가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기는 안 적겠지만 알 수 있었다 여부는 당연히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표의자 그죠. 즉 취소코자는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중요 표시하시고 그럼 제3자의 사기 강박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첫 번째 대리인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셋째 줄 피용자 체크할게요. 이 부분 통과하셔야 돼요. 누가 을을 사기 강박했어요? 갑이 을을 사기 강박을 했습니다. 그때 갑이 첫 번째 A의 대리인입니다. 자, 우리가 대리 파트 배웠죠?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의 행위는 법적으로 누구 자신이에요? 본인. 본인이 된다 그죠? 그러면 을은 갑의 사기 강박은 법적으로 본인 자신의 사기 강박이므로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아니죠. 그러면 을은 뭐요? 본인이 같은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뭐요? 무조건 취소할 수 있죠. 그죠? 무조건 그죠?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입니다. 따라서 니은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본인의 사기 강박이기 때문에 뭐요?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는 동그라미 해주시고 뭐요? 취소할 수 있다. 미적을게요. 그러면 가로 부분 본인의 선의 무과실 불문하고죠. 거기다 미줄 것이면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예요? 언제나 또는 무조건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그죠? 제일 잘 뜹니다.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뭐예요? 법적으로 본인의 사기 강박이 되죠. 그러면 을은 그 같은 사실을 무조건 취소할 수 있죠.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래서 본인이 알 수 있었던 경우면 취소할 수 있다. 각종 시험에 단 거예요. 자, 근데 피용자, 미주국의 피용자. 이 자가 A의 피용자입니다. 대리인이 아니죠. 그럼 이 자는 뭐예요? A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3자에 불과하다 그죠? 제3자. 그래서 제3자인 피용자가 을을 사기 강박했기 때문에 을은 언제만 취소할 수 있어요? A가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그죠? 자, 볼게요. 피용자는 제3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피용자는 제3자에 불과 체크하시고, 따라서 표의자는 뭐요? 사용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만 체크하시면 되죠. 자, 반복요. 대리인자가 뜨면 뭐요? 그냥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표의자는 뭐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찾으시면 돼요. 본인이 알 수 있을 경우에만 이와 같은 문구가 있으면 틀립니다. 근데 대리인이 아닌 피용자라고 뜨면 뭐요? 알 수 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자, 끝났습니다. 옆 페이지 쌍가루 3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뭐요?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계속이죠. 그죠? 계속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1번. 사기 강박의 취소는 거래 안전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이때 제3자의 의미는 우리가 봤던 거 다 똑같아요. 2번. 그래서 제3자는 뭐예요? 원칙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의 악의는 누가요? 표의자, 그죠? 취소코자 하는 자가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2번의 첫째 줄 마지막에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다 똑같으니까 체크할 필요 없죠. 적용 범위로 갑니다. 가족보상의 적용 없고 조식임 청약 적용 없어요. 3번 공법상의 행위만 미쳐 볼게요. 쏘가서 소송을 취소했다 그죠. 사기서 그 치하행위를 취소 못합니다. 공법상의 행위는 적용 없어요. 무조건 표시된 대로 해요. 그 다음에 5번 타제도의 관계. 첫 번째 불법행위 책임관계 미쳐 볼게요. 계속 단골입니다. 사기 강박은 위법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예요? 표의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불법 행위도 같이 성립합니다. 같이 성립해요. 그 법률에가 사기에서 취소되면 불법 행위도 동시에 성립하는데 취소하면 이행을 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이 발생하고 불법 행위를 주장하면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이 발생을 합니다. 경합이죠. 두 개의 권리가 동시에 경합인데 채권자는 뭐예요? 셋째 줄. 그 중에 하나만 선택적이에요.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을 뿐. 마지막 줄. 중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중첩 체크하시면 돼요. 두 개 다 한꺼번에 행사하면서 이중이득이죠. 그래서 하나만 선택해서. 따라서 하나만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2번. 사기와 착오의 경합은 손댈 필요 없죠. 양자 별개이기 때문에 각각 요건이 구비되면 선택해서 사기 또는 차고서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담보 책임과의 관계. 이제는 쉬워졌어요. 앞에서 차고의 경우 담보 책임하는 규정이 없었을 때가 문제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양자 별개라는 겁니다. 각각 선택적으로 똑같습니다. 항상 뭐예요? 차고와 담보 책임이 됐든 사기와 담보 책임이 됐든 담보 책임과는 전혀 별개죠.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넘기면은 판례 단골이요. 자, 여기 보세요. 분양 해석합니다. 지금 부실이에요, 부실. 이게 판례산이요. 부실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뭐요? 분양권을 가지고 있죠. 팔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속에서 뭐요? 이자에게 분양권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속아서 이자가 누구하고 분양 계약을 맺었어요? 아파트 회사하고 분양 계약을 맺었죠. 제3자로부터 사기당해서. 분양 계약은 누가 간에 체결됩니까? 이자고 아파트 분양회사하고 분양계약이 체결됐죠. 근데 그 분양계약이 왜요? 이자로부터 쏘갔어, 그죠? 자, 그럼 사기도 성립하고 불법에도 성립한다, 그죠? 근데 불법에게는 이자가 있죠. 그럼 불법에 그냥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갑이 을과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반드시 취소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요건만 되면 취소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사기 분양 받은데 갑자기 뭐예요? 시장이 바뀌어버렸죠. 그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합니다. 분양계약 취소할 필요 없죠. 따라서 제3자에서 불법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전에 같은 법률을 취소해야 한다. 틀립니다. 취소할 필요 없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가볼게요. 제3자의 사기로 인해서 미주고 올게요. 여기로 피해자가 건설회사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여기까지. 마지막 줄, 셋째 줄 보세요. 그때 피해자가, 미주고 올게요.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요?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 없죠. 그죠? 분양계약은 취소치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만 물을 수도 있다. 자, 문제 갑니다. 차고 사기를 한꺼번에 보세요. 차고 또는 사기한 의사표시 가는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109조 밑줄 그을게요. 109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09조가 앞으로 갑니다. 차고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죠. 자, 지난 시간에 했어요. 차고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법규라 했습니까? 임의법규라 했어요. 임의법규죠. 그러니까 임의법규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그죠?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대리인 밑줄 그을게요. 대리인. 그럼 결론 마지막 줄. 대리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입니까? 본인 자신의 사기요? 본인 자신의 사기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줄. 대리인의 기망에는 제3자의 기망에 해당한다. 틀렸죠?
즉 대리인의 기망은 법적으로 뭐요? 본인 자신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죠. 다 틀렸습니다. 대리는 상대방과 동일시 되지 아니함으로 되죠. 동일시 됨으로. 네 거로 한 게요. 자, 그 다음. 첫째 줄 가운데 차고 체크하시고, 자, 읽어볼게요. 여기서 뜰 수도 있고, 차고 파트에 뜰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인지 여부는 차고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따라서 출연이가 뭐야? 착오로 인한 것이면 취소할 수 있다. 그 재산이 뭐야? 기본 재산이든 안 되든 상관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금방 봤던 판례입니다. 제3자의 기망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피해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계약을 취소할 필요 없다. 그죠? 상대방의 계약을 취소할 필요 없다. 그 다음 6번에 경제적 불이익 체크할게요. 착오가 있었지만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죠? 그럼 결론은 종료착오 아니다. 맞죠? 그죠? 종료착오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일 문제 3번으로 옵니다. 사기에 관한 설명적 오는 것은 즉 사기만 단일 문제로 물었습니다. 1번 인과관계 없어도 체크할게요. 앞에서 사기를 해서 취소하려면 사기와 의사표시 사이 인과관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과관계 있어야 됩니다. 인과관계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개별 판례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신원보증서에 서면 착각해서 연대보증 서면했다. 그러면 뭐요? 마지막 줄. 이 경우는 미주고 올게요. 뭐만 물을 수 있다고요? 착오 취소만 할 수 있다. 사기 취소는 못한다 그랬죠? 착오에 의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사기 취소 못해요. 착오 취소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사기에 의해서 법률행위에 의해 종료부의 착오가 생겼다. 사기에 의해서 미줄 것이고 띄우시고 뭐요? 법률의 종료부의 착오가 있다. 그러면 사기도 성립했고 착오 취소 요건도 구비가 됐죠. 그러면 아무거나 그죠? 사기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 취소할 수도 있다 그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진실을 소극적으로 숨기는 것 미줄 볼게요. 앞에서 기망행위는 적극적 기망뿐만 아니라 침묵 등 부작위도 기망이 될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이를 뭐요? 진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이가 될 수 있다죠. 예. 자, 그 다음 제3자의 사기입니다. 제3자의 사기 체크하시고 목적으로 헐값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수인이 제3 상대방인 매수인이 뭐요? 제3자의 사기를 알 수 없었던 경우, 거기 체크할게요. 이때 매도인이 제3자의 사기를 해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뭐요? 상대방이 매수인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는 취소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알 수 없었던 데는 취소할 수 없다죠. 그죠? 그 정답 5번. 알 수 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의사표시 파트 마지막 논점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는 뭐야? 가장 중요한 게 111조 2항입니다. 111조 2항 체크하시고 다음 의사표시 효력 발생으로 갑니다. 이 부분은 본 시험에서 출제되면 뭐야?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틀리면 안 돼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111조부터) (113조까지) 조문 3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111조 2항이고 그 다음 112조도 지문해야 됩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가별간에 매매가 성립하려면 매도인의 청약과 매수인의 성락의 의사표시가 합쳐야 되죠. 먼저 매도인이 먼저 청약해야 된다. 그죠? 이와 같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는 겁니다. 상대방이 없는 경우 문제가 안 돼요. 먼저 서면으로 청약을 한다고 볼게요. 첫 번째가 청약서를 먼저 작성하겠죠. 작성했다면
을을 향해서 뭐요? 발송하겠다 그죠? 그럼 을에게 청약서가 도달이 될 겁니다. 마지막에 을이 뭐요? 이해를 할 거예요. 요지. 요런 네 단계를 거쳐서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 네 단계 중 언제 갑을 간의 의사표시 효력이 생기는 거냐? 우리 민법 뭐요? 원칙 도달된 때로부터 그죠? 자, 1번 볼게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떠올려야 돼요. 도달은 언제 전 단계입니까?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 단계죠. 따라서 도달은 요때입니다. 따라서 뭐요? 요 그림만 보더라도 상대방이 도달 사실을 알 필요 있다 없다? 알 필요 없다. 알기 전에도 뭐요? 도달만 되면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옆 페이지 봅니다. 2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표의자 의사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법은 양자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차원에서 넷째 줄 마지막에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A조로 발신주의 취하는 경우 있어요. 자, 그럼 쌍가로 2번으로 갑니다. 도달주의인데 니은 효력 발생 시간은 111조로 뭐요? 강행 법규가 아닌 임의 법규다 쳤고 임의 법규.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를 자신들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손대지 마세요. 이것도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가는 민법의 규정은 다른 법에도 다 타당하다 그죠? 공법 관계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도달이며 기억 A번. 도달이란 뭐요? 도달이란 그림만 보더라도 뭐요? 상대방이 표의자 의사표시 내용을 알 필요 없죠, 그죠? 알 필요 없어요. 그럼 언제가 도달이냐?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만 놓이면 그때부터 도달이에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뭐요? 갑의 청약서가 을의 우편함에 투입됐다 그죠? 우편함에 투입된 때 또는 뭐요? 을이 외출한 사이에 동거, 가족 등이 대신 수령했다 그죠? 그러면 그때 도달이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볼게요. 도달이란 상식상 상대방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만 놓이면 돼요. 그래서 셋째 주부터 밑줄을게요. 도달은 요지 전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의사표시를 직접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 그죠? 알 필요가 없다. 자, B번은 굳이 안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판례 1번 보세요. 채권 양도 통지서가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실도 아닌 동업자의 사무실, 신의 분명치 않게 송달된 경우 체크해서 여기까지. 그럼 마지막 줄 도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외출한 사이에 뭐요? 집 식구들이 대신 받죠. 그럼 내가 돌아오면 전달해 주죠. 그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됐죠. 회사로 왔어요. 그러면 동료가 대신 받다. 그럼 전달해 준다 그죠? 그러면 도달이에요. 근데 주소지도 않고 뭐 주소지도 아니고 회사 사무실도 아닌 엉뚱한 동업자의 사무실에서 그것도 뭐요? 회사 사무이 아닌 중국집 배달에게 대신 맡겨갔다 그죠? 그때는 전달 가능성이 없다 그죠? 그건 도달로 볼 수 없다. 자, 2번. 채권 양도 통지서를 가정부가 수령한 여기까지 하면 도달이에요. 근데 수령한 직후에 한 집에 사는 양도인이 바로 해수해버렸다 그죠? 그럼 도달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요. 그래서 청약서가 을에게 배달이 됐어요. 근데 을이 뭐야? 아무런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합니다. 그때는 뭐야? 그 무렵에 도달된 걸로 봅니다. 자, 입증 책임 적을게요. 그래서 도달이 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 거, 도달 사실을 누가 입증했냐? 도달의 효력을 주장한 자. 그럼 당연히 누구겠어요? 이자가 주장했죠. 표의자가. 도달을 주장한 자. 도달의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표의자입니다, 보통. 자, 그럼 보통 우편 밑줄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 줄, 내용 증명 또는 뭐요? 등기, 곧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셋째 줄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그래서 청약서를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요?
등기 내지 내용 증명으로 상대방에게 발송을 하냐고요. 이게 뭐예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이 힘들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용 증명 등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 등기로 발송했다면 직접 수령자의 사인을 받죠. 그죠? 반송된 법도 뭐예요? 수령했다. 그죠? 그럼 도달로 추정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표는 반송된 바 없더라도 도달로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런 판례들이 등장합니까? 예전에는 카톡이 없었죠. 그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카톡으로 띄우면 돼요. 그럼 카톡은 어떻게 해요? 읽어보면은 일자가 지어지죠. 그죠? 그럼 읽어봤다는 거예요. 읽어봤다. 그러면 도달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도달주 효과 철의 밑줄 그을게요. 자, 자주 듣는 단골이에요. 언제 혈액이 발생합니까? 도달되면 혈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철에는 뭐예요? 혈액 발생 전에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속이더라도 뭐예요? 도달 후에는 철회 못합니다. 따라서 둘째 줄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밑줄 그으시고 둘째 줄 마지막이에요. 도달 후에는 밑줄 그으시고 마지막 줄 철회하지 못한다. 무조건 도달 후에는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예요? 철회 못합니다. 어떻게 속이도 상대방이 뭐예요? 몰랐다면 철회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착수전에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속입니다. 도달 후에는 뭐예요? 이미 철회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이미 혈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도달 후에는 철회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도달 이후에는 이미 혈액이 생기기 때문에 취소 등은 가능하지만 철회는 있을 수 없어요. 철회는 혈액 발생 전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달 전에만 철회할 수 있고 도달 후에는 어떻게 속이더라도 뭐예요? 결론 철회하지 못한다는 단어만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 연착, 불착은 뭐예요? 모두 표의자의 불이고 들어가고. 자, 제일 중요한 게 3번입니다. 발신의 사정 변화. 자, 앞으로 다시 조문 가볼게요. 204페이지 2항. 의사 표시자가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밑줄 그을게요. 의사 표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 표시는 뭐예요? 그대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가족법 안 배우죠. 재산법까지는 배우죠. 그럼 재산권은 뭐예요? 다 상속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망하면 누가요? 상속인이 그대로 그냥 물려봐서 상속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표의자가 능력자인 상태에서 의사를 결정을 해서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뭐예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의사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문제 없죠. 그 이후에 뒤처리는 뭐예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하면 됩니다. 따라서 발신 후에는 동그라미 치고 발신 후 발송한 후에는 뭐예요? 사망하거나 표의자가 뭐예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 표시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도달되면 그때부터 혈액이 발생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신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딱 민법에서 6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입니다. 상대방이 엄청난 숫자예요. 의사표시력 발생 시기를 획일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도달주의를 취하면 다 달라지죠. 그죠? 혈액 발생 시기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 등에는 뭐예요?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제목 밑줄 그을게요. 이 6가지에 한해서만. 첫 번째, 제 체크할게요. 제 박스 부분의 1번입니다. 제 체크하시면 되죠. 제한 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에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뭐요? 초인접 확답을 최고했다고 하죠. 그때 그 기간에 제한 능력자에서 확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4입니다. 4는 3번이죠. 총회 소집 통지입니다. 총회를 언제까지요? 총회일 1주 전까지 서면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된다고 하죠. 발송해야 됩니다. 발신지. 그 다음 무. 이게 몇 번입니까? 4번이요. 무권 대리의 경우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본에게 추인여부 확답을 채워간다 그죠. 그래서 본이 그 안에 확답을 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 1입니다. 2번이요. 2번 제3자 채무자 사이의 채무 인수계약 인책하시면 돼요. 그때 채권자의 성낙을 받는데 채권자의 성낙은 발신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격 5번입니다. 이거는 채권법이 중요합니다. 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은요, 그 성낙의 표시가 도착하면 성립 시기는 발송된 대로 성립 시기를 소급한다. 발신주의. 마지막에 528조입니다. 성낙의 의사표가 연착됐죠. 그때 바로 청약장 지체 시 상대방에게 지연 통지를 발송해야 돼요. 요 6가지의 경우에만 발신주의.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남았어요. 공시송달. 표의자가 가실 없이만 적을게요. 표의자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전달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면동으로 뭐요?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어요. 가실 없이, 그죠? 또는 상대방이 사망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했는데 가실 상대방을 누군지 모른다, 그죠? 그때 민소법에 따라서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그 나머지는 민소법 때문에 볼 필요 없어요. 가실이 없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실이 있는 것은 공시송달제도 허용할 수 없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수령능력 112조. 요거는 지문화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의사표시는 언제 혈액이 발생합니까? 상대방에게 도달된 데, 그죠? 근데 도달은 상대방이 표의자 의사표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그래서 도달되려면 상대방은 표의자의 의사표시를 뭐요? 알 수 있는 수령 능력자라야 됩니다. 수령 능력 있는 자에게 뭐요? 도달이 돼야만 혈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뭐요? 제한 능력자는 모두 수령 무능력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적으로 뭐요?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착이 되었더라도 뭐요? 그 당시에 을이 제한 능력자라면 이자는 수령 능력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표의자는 이 자기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답니다. 못한다. 자, 1항. 저 첫 번째 문장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이 자가 제한 능력자라면 누가 존재합니까? 법정 대리인이 존재한다, 그죠? 두 번째 문장.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동할게요.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럼 표의자는 언제만 도달을 주장할 수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부터만, 그죠? 안 후부터만. 자, 그러면 쌍가로 2번만 보시면 돼요. 1번. 표의자는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뭐요? 받은 당시에 그죠? 제한 능력자였다면 도달을 주장하지 못하죠. 그러나부터 적을게요. 누구를 위해 둔 규정이에요? 제한 능력자를 위해서 둔 규정이죠. 제한 능력자는 유리하면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그다음 2번이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언제부터? 법정 대리 도달을 안 때에는, 거기다 체크해요. 안 때에는. 첫째 줄 가운데 안 때에는 표의자도 뭐요? 그때부터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3, 4번 안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볼게요. 208페이지. 의사표시 혈액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문이 가장 단골입니다. 발송한 후 체크할게요.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뒷부분 어떤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혈액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야 되죠. 근데 의사표시 혈액이 없다니까, 그죠? 틀렸죠, 그죠? 의사표시 혈액에는 영향이 없다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보통 우편이요. 마지막 줄. 반송된 바 없더라도 도달로 추정된다, 안 된다? 도달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죠? 내용 증명 내지 등기 우편이라면 도달로 추정되죠, 그죠? 도달로 추정 안 됩니다. 그 다음,
도달, 3번에 도달하더라도 적을게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부터 혈액이 생깁니까? 도달하면. 그럼 철에는 뭐요? 도달 전에만 그죠? 따라서 도달한 이후에는 상대방이 알기 전에도 알기 전에는 그 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알기 전에는 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틀죠, 그죠? 알기 전에도 뭐요? 도달이 되면 그때부터 혈액이 발생한다죠. 4번. 얼핏 이름 틀립니다. 피특정 후견인 미적 볼게요. 4번에 피특정 후견. 자, 이자가 피특정 후견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한참 지났죠, 그죠? 몇 주가 지났습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입니까? 능력자예요. 이자는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는 누구예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자는 능력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도달이 됐죠, 그죠? 도달이 됐습니다. 4번. 의사표시의 상대방 일을 받은 때 피특정 후견인 경우 표의자는 뭐예요?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죠, 그죠? 능력자이기 때문에 도달 주장할 수 있다. 정답 4번. 자, 그 다음. 의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라 그 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을게요. 자, 사임계를 던졌더라도 뭐요? 아직까지 사임의 혈액이 발생하기 전에는 당연히 사임 의사를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있다, 그죠? 예. 즉, 정관에 뭐요? 사임계가 수리돼야만 그때부터 혈액이 발생한다. 이 같은 교정이 있으면 아직까지 뭐요? 수리되기 전에는 당연히 처리할 수 있죠, 그죠? 처리할 수 있다. 즉, 혈액이 발생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요? 도달하면 그때부터 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달 이후에는 처리 못 하죠, 그죠?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틀리죠, 그죠? 정관에 그런 교정이 있기 때문에 혈액 발생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같은 정관 교정이 없으면 도달되면 바로 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 못 합니다. 정관에 도달만으로 부족하고 뭐요? 수리까지 되어야만 한다.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수리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매일 문제 4번으로 갑니다. 의사표시 혈액 발생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령 무능력자의 의사표시라는 경우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죠? 그렇지만 미적을게요.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제한 능력자 측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 언제요? 마지막 줄. 상대방이 도달된 때부터, 맞죠? 그죠? 도달된 때부터 혈액이 발생한다. 그 다음. 3번. 발신 후 동그라미 발신 후.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면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 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발신 후에는 혈액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 격지자 간의 계약은 뭐예요? 여기입니다. 어디요? 성낙의 통제를 발송한 때 혈액이 계약이 성립한다. 그죠? 대표적 발신주예요. 자, 5번. 왜 틀렸냐? 강행 교정이 아니 뭐예요? 임의 교정이다. 그죠? 혈액 발생 시간 민법 규정. 따라서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못 풀었죠? 다음 시간에 챙겨 오시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진도표대로 뭐요? 약간 밀리고 있지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진도표대로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예상 진도를 예상하셔가지고 예습을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